안녕하세요. 김비태의 코인센족입니다. 오랜만에 특별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약간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고,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또 더 도움이 돼서 좀 사이클을 길게 봤을 때 다음 불장에서 한번 뭔가 베팅해볼 만한 것들을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바이낸스 랩스는 이제 보시면 지난 4년간 거의 펀드계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회사 중 하나가 됐죠. 이 바이낸스의 산하기관에서 투자를 맡고 있는 바이낸스 랩스에서 1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뭐에 대해 발표했냐? 인큐베이션을 한다. 이제 인큐베이션 한다는 거는 보통 투자한 회사가 그 회사를 키워서 전략적으로 뭔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회사의 빌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게 인큐베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2개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 자 보시면 비스타라랑 UX UI 그 비박스 뭐 데리비보 이거는 뭐 이데나라고 불러야 되는지 에데나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런 게 있고 쇼군 뭐 해가지고 미셸 마이셸인지 마이셸이라고 하는 게 있네 마이셸 NFP 롬프 NF 프롬프 혹은 뭐 Q&A3 셀룰라 크립토 카페 뭐 메타심 해서 보면 하부 구조와 디파이 AI 기반 D앱 게임파이 소셜파이 뭐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보면 이쪽에서 유명한 게 아마 디파이 쪽은 워낙 지금 레드오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AI 기반 TF 오늘 영상 이제 영상에서도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I 쪽이 이게 메타가 한번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고 게임파이나 소셜파이는 특히 게임파이 쪽은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라고 보면 되는데 게임 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스타라부터 보면은 트위터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워낙 신생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직 회사 사이트가 없는 것도 꽤 있고 뭐 내용이 대부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스타라는 개발자들이 확장 가능한 시스템인 롤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도구다. 롤업이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어 2에서 확장성과 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롤업이라는 게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다각화해서 롤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신규 rollup 프로젝트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레이어 2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미 폴리곤도 있고 옵티미즘도 있고 아비트럼도 있고 뭐 GK 싱크로 나올 거고 뭐 이런 등등 너무 나올 게 많아가지고 일단 그런 상황이고 쉽게 설명하면 복잡한 분산 애플리케이션과 롤업 구성 요소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일단 코스모스 SDK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코스모스 SDK,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기존 프레임과 달리, 죄송합니다. 여기로 만든 게 아니네요. 달리, 비슷하는 개발자 웹 인터페이스의 간단한 메뉴를 통해 뭐 시퀀서랑 프로버스 또는 DA 제공업체와 같은 중요한 블록체인 구성 요소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웹3 세계를 상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업을 만들고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성공하기를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단 한 번에 클럭으로 롤업을 설정하는데 1분 미만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련된 거는 인프라에 관한 거고 결국은 롤업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게 저희는 어쨌든 대부분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트레이딩이든 투자이든 관점에서 이게 뭘 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 어떤 트렌드가 한번 도를 때 아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UI, UX, UI, DY, DX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름이. 자 UX, UI는 보면 뭐 웹3 프로젝트와 사용자 간의 신속한 토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 상호 솔루션이니까 뭐 그냥 토큰 스왑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덱스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브릿지를 기반으로 해서 미세한 가격 변동으로 다른 거를 제공한다. 뭐 유니스왑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박스는 아까 디파이였죠. 그러면 디파이 비박스는 연구 선물 덱스이고 작은 시가총액 토큰에 대한 시장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래 경험을 최적화하고 유동성 지원자에게 뭐좀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 동적 자동화 마켓 AMM 요새는 AMM 대부분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또 아니에요. 이 사실 이런 거는 뭐 특별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되면은 뭐 잘 되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뭐 특별히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비보를 보면 얘도 디파이인데 진화하는 디파이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파생 상품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하는데 사용자 경험 간단함을 우선시해서 소매 기간 및 기관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거고 더 정교한 리스크와 관리 해칭 옵션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파생 상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대리비보는 데리비트가 있어서 그런지 파생 상품이라는 거에 아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데나 랩스, 에데나라고 부르면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더리움을 자립적으로 만들고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E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금융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참 같은 비즈니스인데 시기를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USDE나 아니면 리도에서 만든 STETH나 거의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조금 후발주자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리도나 비슷한데 얘는 좀 다른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이거는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데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또 있어요. 다이라고 메이커 다오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더나 여러 가지 자산을 넣으면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잡고 이제 다이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 1달러 패깅 코인을 주는 게 이제 메이커 다오의 다이인데 이미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좀 섞어서 쓴 것 같다. 나오네 여기 STETH 및 USD 담보물에 대한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레버리지 사용하고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애매한 게 이 내 실제 이더리움을 맡겼는데 맡긴 거를 다시 STETH로 똑같이 주고 내 실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받게 하고 일단 맡긴 이더리움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는 STETH를 시장의 유동성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사실 지금의 은행들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내가 돈을 맡기고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것보다 대출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유통되는 유동성이 더 많잖아요. 화폐라는 게 실제로 보여주는 화폐가 아니라 특히나 우리는 다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과연 이게 블록체인에 근간하는 원래의 어떤 투명성과 지난 화폐 역사의 약간 패망을 우리가 개선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왜 다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을 가지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퀘션 마크는 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개념이니까 좀 다른 게 그래도 이거는 내가 USDE나 SDTC를 줬을 때 그거를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청산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기존의 중앙은행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청산되지 않,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돈을 빨아가진 않잖아요. 은행에서 가져가진 않잖아요. 디파이는 청산을 통해서 기존에 이걸 발행했던 회사나 뭐 채권자가 가져간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긴 해요. 어쨌든 쇼군이라는 건데 쇼군도 디파이고 뭐 모듈식 유동성 프로토콜이고 비동기 네트워크한 주문을 집계 및 스마트 유동성 경로를 설정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다 뭐 이런 건데 IBC 및 인터체인 계력을 활용해서 쇼군 뭐 IDMM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IBC랑 인터체인은 약간 멀티체인에 비슷한 개념이니까 어떤 우리가 레이어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는 메리트이면 메리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쉘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인공지능 AI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 스탑 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부연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거고 NFP는 뭐냐면 이게 NFP가 좀 요새 핫했던 것 같은데 한번 웹3 프롬프트 아티스트 플랫폼이네요. 그러니까 웹3의 아티스트 NFT 관련된 것 같아요. AI NFT니까 아트 NFT예요. NFT도 이제 게임 쪽으로 사용될 거냐, 아트냐, 뭐 PFP냐 되게 나뉘는데 얘는 일단 AI로 만든 아티스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체 데이터 레이크를 보유한 Q&A3는 사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웹3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이버다. 네이버인데 AI 네이버고 토큰이 있을지 없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질문과 답변 가능. 뭐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웹3 데이터 분석한다니까 AI에다가 블록체인을 얹히고 네이버 좀 붙인 게 이제 Q&A3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룰라는 게임파이 소셜파이인데 보면은 게임 내에서 고유한 생명 형태를 탐색, 양성 진화시킨다라는 것까지만 딱 슬러시 치고 들었을 때는 엑시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수집하는 완전한 온체인 인공 생명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엑시는 결국 카드 게임이었잖아요. 그 카드 게임 카드 게임을 아마 카드 게임을 TCG 게임이라고 하는데 엑시는 TCG인데 얘는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고 유전적 서열을 자료게 생성하고 자신만의 온체인 한 건 뭐 이거는 크립토키티나 아니면 엑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게임 내에서 블록 높이가 시간 역할을 한다. 이건 재밌네요. 블록체인의 블록 높이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냥 사실 그렇게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 게임파이 크립토 카페 블록체인 및 암호화 주제에 특화된 학습 후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니까 보면은 그냥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다가 코인 얹혀서 블록체인 사용하고 해서 진입장벽 낮춰서 특화된 블록체인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그런 네이버 카페를 만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메타세이는 듀얼 토큰 유형 엑스임피를 사용해서 사용자는 게임 내 자산을 채굴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자산은 토지, 뭐 이거 샌드박스 합쳤다는 거고 부동산 마찬가지고 광산 기계, 다양한 부동산 소품이 포함된다. MMORPG 샌드박스나 디센트랜드의 한계점은 그냥 가상의 토지만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얘는 약간 역발상적으로 MMORPG 우리가 RPG 게임 하잖아요. 아이온이나 메이플스토리 MMO 아니죠. 그런 약간 방대한 RPG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나 아이템, 부동산에 대해서 NFT화를 아마 하겠죠. NFT화나 토큰화를 통해서 토큰을 이걸 산다든가 해가지고 나의 소유 자산을 나타낼 수 있고 뭐 나의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내 캐릭터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다오를 통해서 길드를 만들 수 있다. 이 다오라는 게임이 저는 게임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오를 통해서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뭐 길드 대항전 이런 것도 하겠죠. 결국 게임은 얼만큼 재밌냐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무지하고 사실 멍청하고 여러분 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거의 프로게이머를 어렸을 때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게임에 되게 진심이었고 아직도 좋아하는데 지금 웹3 게임,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을 하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는 토큰을 찍지 않았을 때 이미 게임이 성공적으로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네이티브한 감성을 잘 살려서 유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토큰이나 이런 걸 찍어내고 NFT나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게임이 자연스럽게 웹3를 넘어가면서 기존의 유저들도 나도 이게 웹3 게임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 가장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냥 난 게임을 재밌어서 했을 뿐인데 혹은 여기에 감성이 좋아서 했을 뿐인데 나중에 토큰을 발행해서 내가 여기에 기여한 시간 혹은 어떤 열정 등을 통해서 그걸 토큰의 보상이나 NFT 보상을 받고 나중에 시장에 팔아보니까 이게 거래가 되고 내가 돈이 되네 라는 걸 후천적으로 알 수 있게 후행성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냥 나 블록체인 게임이고 토큰 찍을 거고 NFT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성공한 건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엑시는 일단 거기 초발? 초행? 어쨌든 시발점에 있는 완전 처음에 그런 주자였으니까 잘 될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의 게임들은 좀 다른 양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 전반적인 얘네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인큐베이팅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영상 소개글에. 거기를 통해서 아마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은 게 많아서 추후에 오픈이 될 테니까 다음 불장에서 바이낸스에서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런 AI, 뭐 게임 쪽의 트렌드 이런 걸 타면서 메타가 타면 흐르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설명할 게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첨언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조금 더 첨언을 했을 뿐이고 한 번씩 멈춰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크립토 시장에 있으면서 나름의 수익을 2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벌었으니까 나름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살아남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빨리 가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더 빨리 성공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연락이 안 돼서 최근에 많이 다시 들어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가 됐든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난 이게 재밌고 좋고 뭔가 그래도 미래에 베팅할 수 있다면 이런 데 베팅해보는 게 나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유대가 있듯이 나도 뭐 하다 보면 20, 30년 후에 그래도 명함 하나 괜찮은 거 팔 수 있는 어느 개인이나 혹은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존이 중요하고 그 생존을 하면서 나름의 제 노하우는 저는 분명히 과거에는 트레이더였고 지금은 인베스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 차트만 보고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였는데 투자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책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될 것 같다라는 신념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잘 되면은 이 사람은 잘한 거고 못하면 이 사람 바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트레이더였을 때도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정도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에서도 좀 잘 버티고 그러니까 버텼다기보다는 잘 팔아서 현금으로 잘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김비트 채널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그냥 다른 하나의 법인이고 저는 여기에 그냥 지분이 있는 이사인 거고 다른 이제 회사의 대표이면서 대표이기 전에 누군가의 좋은 아들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 결국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말이 좀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목소리를 통해서만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텔레그램을 2017년도부터 깔아서 그냥 무료로 글도 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서 제가 봤을 때 나름 그래도 나는 손해도 보고 했지만 벌고 손해도 봤어. 근데 그래도 기분 좋고 항상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내가 사고 팔았던 애들이 뭐 한 애들인지는 알고 사고 팔았었기 때문에 난 좀 살아남은 것 같아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최근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지금은 바이낸스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것만 저 12개를 소개했는데 말고도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시총 1등부터 100등까지 얘가 뭐 하네라고 말했을 때 간략하게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200등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스로한테 큰 자산이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도 나중에 잘 살아남을 수 있으실 만한 그런 하나의 구조인 거고 스스로 되게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그냥 심심하면은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임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